으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먼저 오늘의 이슈 자갈치일보에서 짚어드리겠습니다. 자갈치일보. 떠오르는 이슈와 부산 뉴스까지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자갈치일보 시작할게요. 네, 동서대학교 이성수 교수님 저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성수입니다.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요. 검찰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 혐의로 기소를 가지고 왔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하던 검찰이 어제 문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시민단체 고발로 수사를 한 지 3년 5개월 만의 일인데요. 관련 내용 좀 짚어볼까요? 네, 그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과거 사유였던 서 씨가 한 항공사에 취업해서 급여 등을 받은 게 뇌물에 해당한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 서 씨는 지난 2018년도 8월에 이스타 항공의 해외 법인격인 타이스타젯의 임원으로 채용됐는데요. 그 검찰은 이상직 전 의원이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자리에 오른 뒤에 사위 서 씨가 이전 의원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타이스타젯에 취업한 것을 두고 특혜가 있었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예. 취업 뒤에 서 씨는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문다혜 씨와 태국으로 이주했고 급여로 1억 5천만 원, 주거비 명목으로 6,500만 원 등 약 2억 1,7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예, 그러면 사위가 받은 월급을 뇌물이라고 판단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검찰은 당시 임직원 채용 계획이 없던 타이스타젯 항공업 경력이 없는 서 씨를 임원으로 채용한 것은 부당한 특혜고 이 기간 받은 급여는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 문 전 대통령이 서 씨의 취업으로 그간 다혜 씨 부부에게 주던 생활비 지원을 중단했는데요. 그 문 전 대통령이 이 금액만큼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본 것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검찰은 이에 따라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뇌물수수 혐의, 이상직 전 의원에게 뇌물 제공과 배임 혐의를 적용해서 기소했습니다. 다만 검찰은 딸 문다혜 씨와 서 씨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직접 뇌물죄로 문 전 대통령을 기소한 검찰은 이제 문 전 대통령 또 다혜 씨 부부가 공모관계다라는 걸 법정에서 입증을 해야 하는데 검찰이 지금 어떤 근거들을 들고 있는지 한번 짚어볼까요? 예, 검찰은 그 문다혜 씨 부부의 태국 이주 과정에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이 개입했고 경호처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문다혜 씨 부부의 태국 이주 관련 경호 계획을 보고한 사실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 문 전 대통령은 즉각 반발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문재인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문재인 전 대통령은 사위의 취업을 사전에 알지도 못했을 뿐 아니라 취업을 부탁하거나 지시한 적도 없다. 그리고 증거도 없이 사위의 월급을 장인의 뇌물로 이었다고 반발했는데요. 예. 미리 결론을 정해둔 정치 수사이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보복성 기소라는 입장입니다. 네, 이렇게 기소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방어권 보장 여부를 놓고도 검찰, 문 전 대통령 측이 충돌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 문재인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검찰이 요구한 130개 항목 질문지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고 있던 도중에 예. 기습적으로 기소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술권과 반론권의 기회조차 주지 않고 벼락 기소했다는 건데요. 이에 대해서 검찰은 답변을 준비 중인 건 알았다 하면서도 앞서 세 차례 제출을 연기해서 사실상 진술을 거부하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정치권 반응도 극명하게 갈리고 있던데 어떻습니까? 네, 그 민주당은 시작부터 결론을 정해놓고 짜맞추기식 수사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요. 조사 한 번 없이 난데없이 벼락 기소를 한 것은 명백한 검찰의 수사권 남용이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검찰이 정치질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맹비난했습니다. 예. 반면에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회에게 권력을 남용해 각종 특혜를 제공했다면 그야말로 용서받지 못할 중죄다 이렇게 강조했는데요. 또한 검찰이 성력 없는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파헤쳤다며 법원이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야 된다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네, 좀 지켜봐야겠죠.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의 공천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서 정치인들을 잇따라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 검찰이 어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인사는 공재강 전 평택시장과 구상찬 전 의원입니다. 먼저 공재강 전 시장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현역 구청장으로 국민의힘 평택시장 예비후보로 나섰다가 공천에서 탈락했는데요.
그 당시 공천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는 대선 캠프 출신인 최호 예비 후보의 단수 공천을 도왔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네. 공전 시장은 당시 지지율이 더 높았음에도 친윤계 인사로 분류되는 최호 예비 후보에 밀려서 컷오프된 데 대해서 반발해서 그 단식 투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예, 공전 시장한테는 공천에서 탈락한 과정 등을 확인하겠네요. 그러면 구상찬 전 의원은 와 조사를 받은 겁니까? 예, 구상찬 전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이 공천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과 관련된 인물입니다. 구상찬 전 의원은 지난 2022년 선거 당시 국민의힘 서울 강서갑 당협위원장이었고 2023년 선거 때는 김태우 후보의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었습니다. 네, 뭐 그 이후 워낙 많은 이슈가 있었어서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 2023년 그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김태우 전 구청장이 다시 출마한 거를 두고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비판이 있었던 거 이런 것들이 좀 기억이 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 검찰 수사관 출신인 김 전 구청장은 조국 민정수석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한 사건으로 2022년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요. 예. 그 형이 확정될 위험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2022년 지방선거에 김 전 구청장을 공천합니다. 그리고 2023년 형이 확정돼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하지만 이듬해 김 전 구청장은 사면되었고 강서구청장은 보궐선거에 다시 출마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힘을 썼다는 게 의혹의 배대입니다. 예, 김 전 구청장이 유죄 확정을 받아서 보궐선거를 치르게 됐는데 그 선거에서 김 전 구청장이 또 나왔다는 게 희한하긴 하네요. 그렇죠. 거기에 윤 전 대통령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수사 중인데요. 검찰은 최근 김 전 구청장도 불러서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이 당 지도부 관계자에게 김태우 후보를 뛰게 해달라라는 취지로 발언한 녹취 파일 등도 물증도 확보한 것으로 이렇게 전해졌습니다. 예, 자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도 조만간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어제 국회에서 12조 2천억 원 규모로 편성된 정부 추경안의 처리를 위해서 협조를 촉구했었는데 이 권한대행의 국회 시정연설이 1979년 이후에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대통령 권한대행의 국회 시정연설은 1979년 최규하 전 대통령 권한대행 이후 46년 만입니다. 예, 또 아무래도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설이 나오고 나서 국회 방문이 처음이다 보니까 출마 여부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지요. 네, 근데 뭐 역시나 노코멘트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24일 밤에 시작되는 한미 2+2 통상협상 결과와 지지율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다음 주 초에 대선 출마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어제 국회에서 한바탕 소통이 있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한 권한대행이 국회 로텐더홀에 들어섰을 때부터 야사당이죠.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의원들이 졸속 매국 관세 협상 즉각 중단하라 이렇게 하면서 항의를 했는데요. 이후에 이제 한 권한대행의 시정연설 과정에 민주당 지도부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시정연설에 침묵 시위로 대응할 것을 권고했지만 일부 민주당 의원 사이에서도 사퇴하라는 등의 고성이 터져 나왔고 예. 국민의힘 의원들은 조용히 하라 이렇게 맞서면서 소란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후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덕수 총리에게 이 권한대행은 대정부 질문 국회 출석, 답변, 상설특검 추천 의뢰, 해야 할 일, 헌법재판관 지명 등 하지 말아야 할 일 이런 것들을 좀 잘 구별하시길 바란다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형수 원내 수석 부대표 등이 연단 앞으로 나와서 우원식 의장의 발언에 항의했는데요.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박성준 원내 수석 부대표도 연단 앞으로 나가서 가세하면서 본회의장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네, 어쨌든 좀 정리가 됐고 이후에 한덕수 총리가 국회 본회의에서 시정연설을 마치고 나서 출마 여부에 대해서 기자들이 질문을 하니 이제 고생 많으셨다라고만 답을 하면서 곧바로 퇴장하는 모습까지 좀 정리가 됐었고요. 부산 뉴스로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한국 마사회 비리 제기한 고 문중원 기수 사건에 대한 뉴스네요. 예, 고 문중원 기수 사건 기억하시지요? 한국 마사회 비리를 제기했던 사건인데 이게 6년 만에 전 간부 조교사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2019년 11월 부산 경남 경마 소속 문중원 기수가 부정 경마와 조교사 개입 비리가 있다라는 의혹을 남긴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 고 문중원 기수 사건인데요. 예. 2019년도 부산
경남 경마공원 문중원 기수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조교사 개입 심사 과정에서 특혜를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마사회 간부와 조교사의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검찰은 2019년 조교사 개업 심사를 앞두고 2018년 8월에서 10월 사이에 응시한 조교사 B씨 등 2명이 발표 자료를 미리 검토해준 혐의로 A씨 등 3명을 기소를 했습니다. 예, 이게 6년이나 걸렸는데 1심에서는 범행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무죄가 나왔었다가 2심에서는 판단이 바뀌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A씨와 B씨는 1심에서는 무죄, 2심에서 A씨는 징역 10개월, B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 일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 마사회 부산 경남본부 경마처장 A씨와 조교사 B씨에 대해서 상고심에서 검사와 A, B씨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렇게 항소심 재판부가 판단한 내용을 대법원에 인용하면서 징역형이 확정이 된 건데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항소심 재판부는 B씨가 2018년도 조교사 심사에 응시할 당시에 발표한 발표 자료는 7쪽이었지만 2019년 심사 때 제출한 발표 자료는 18쪽에 달한다. 그리고 예. 마필 보유 계획, 자금 운용 계획 등에 대해서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점에 주목했습니다. 즉 심사 응시 때 자료에 비해서 심사 때 제출한 자료가 훨씬 많았다는 점입니다. 예. 또 이제 A 씨가 회사 메일이 아닌 외부 메일로 B 씨로부터 발표 자료를 받아서 검토한 뒤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라고 지시했고 이에 따라 B 씨가 사업 계획 등을 반영해서 18쪽짜리 발표 자료를 만든 것으로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2018년 심사 때는 최하위 5등이었던 B 씨는 2019년 심사 때 높은 점수를 받아서 2등을 차지했다고 요래 본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대법원은 항소심이 판단 내용이 잘못된 점이 없기 때문에 A, B 씨가 상고한 부분은 올바르지 않고 유죄라는 내용으로 원심 판결을 확정한 것입니다. 예. 자, 부산 뉴스 하나 더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20억 원 상당의 부산 공동어시장 대금 미회수 사건과 관련해서 배임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던 박극재 전 부산 공동어시장 대표이사가 구속이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부산지법 영장전담 엄성환 부장판사가 24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표이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즉 영장 실질 심사죠. 요걸 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엄성환 부장판사는 도망의 염려가 있다 이렇게 구속 사유를 밝혔습니다. 예. 박극재 전 대표이사는 2019년 4월에 취임해서 이달 18일까지 어시장 대표이사로 활동을 했었다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작년 6월에 부산 공동어시장 소속 중도메인 2명이 파산하면서 이 10억 원에 달하는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자 박극재 전 대표이사는 어시장 자체 예산으로 보전하려고 했습니다. 이제 이것이 법인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부산 해경에 따르면 중도메인은 중개 과정에서 어획물에 대한 보증금 명목의 어대금을 어시장에 지급해야 하는데요. 네. 해경은 어시장이 중개 과정에서 어대금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아서 법인에 경제적 손해를 끼친 혐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부산 해경은 박 전 대표이사에게 배임 혐의가 있다고 보고 지난해 7월 내사에 착수했고 같은 해 10월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박극재 전 공동어시장 대표이사의 구속 소식까지 전해드리고 자갈치일보는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동서대학교 이성수 교수님.